6월, 9월의 모의평가가 왜 중요하냐? 상당히 공격적으로 썼고, 그 다음에 합격을 했어요. 6, 9월이 망했는데, 계속 쭉 망해왔다면, 안녕하십니까, 홍성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9월 모평을 앞두고 있죠. 6월, 9월의 모의평가가 왜 중요하냐? 그것은 수시 전형을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시를 높였을 건지 낮췄을 건지 어느 정도 높일 거냐 어느 정도 낮출 거냐에 대한 전략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6월, 9월 모평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시험을 잘 보다가 6월, 9월 달에 망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죠? 수시상에서 일괄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일괄전형은 수능 전에 낸 서류가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일괄전형은 그러니까 서류를 내면은 정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상위 아이들은 일괄전형이 되는 전형을 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 아이들과 충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일괄전형의 예를 들면은 고대 학교 추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학종이 있어요. 계열 적합성 정도. 자, 그런데 얘들은 약간 좀 무게가 달라요. 고대 같은 경우 학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전형입니다. 하지만 성균관대학교 학종 같은 경우에 계열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점수로 붙을 수 있는, 그리고 인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노릴 수 있는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게 진짜 여태까지 잘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9월을 망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그냥 무턱대고 높였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8월 29일, 24일, 30일 날 사설 모의고사 3번이 있어요. 6, 9월은 수능을 보는 준비 과정이라고 누군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능을 보는 6, 9월이 있는데 왜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준비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이유는 바로 보완성이죠. 보완성. 제가 예전에 고대에 합격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6월, 9월에 망했어요. 하지만 모의고사를 6번을 치르면서 그 친구의 성적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점수가 있었기 때문에 6, 9월의 점수보다 높였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완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썼고 그 다음에 합격을 했어요. 왜냐? 수능이 잘 나왔거든요. 자, 8월 19, 24, 30일 보는 사설 모의고사 3회, 이것들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 봤다면 요거를 정확하게 보세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어떤 거냐? 집에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혼자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입시 자료로서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보는 것보다 한 2단계 정도 높은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시험을 보되 학교에서 보거나 아니면 큰 학원에 들어가서 보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넓히세요. 갖고 있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좀 더 공격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분명히 수능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수능 이전에 모든 걸 끝낼 것이냐 아니면 수능 이후로 돌릴 것이냐에 대한 것들, 그리고 수시를 지원했을 때 지금 점수보다 더 높이 쓸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8월 19, 24, 30에 보는 사설 모의고사를 추천드립니다. 자, 6, 9월이 망했는데 계속 쭉 망해왔다면 이건 좀 너무 슬픈 얘기다. 자, 6, 9월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쭉 망해왔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입시 전략을 세워야 될까? 자, 2가지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눈높이를 낮춰라. 그리고 또 하나는 과를 선택해라. 자, 그럼 첫 번째는 눈높이를 낮추라는 겁니다. 자,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서울 무조건 다 가고 싶죠. 하지만 눈높이를 낮춰서 좀 주변을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고려할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일단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눈높이를 낮춰대 지방 국립대를 선택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좀 놀이문화도 있고요. 학교가 커요. 그러니까 다닐 수 있는 재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국립대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자, 물론
이것도 안 되는 분이라면 더 낮춰야 되겠죠.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열심히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과를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적성을 고려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를 선택하라는 것은 컴퓨터학과하고 소프트웨어학과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드리면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같은 IT 회사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어떤 기준이 코딩 테스트를 보는 것이 굉장히 강화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취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문이 됐기 때문에 소프트웨어학과나 컴퓨터학과를 나온다면 충분히 반전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성들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과를 컴퓨터학과하고 소프트웨어학과를 선택을 한다면 분명히 충분히 반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제가 드리는 망한 분들에 대한 팁이에요. 그렇게 되면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재수 계속 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금 원체 빨리 바뀌는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조금 더 빨리 진학을 하고 빨리 취업을 해서 조금 더 시류에 맞출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6개월에 대한 대비. 6개월에 망했어 그랬는데 쭉 망했어. 그런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어떤 입시 전략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자, 9월 남았죠. 시험 잘 보시고 수능 마지막까지 대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정말 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수능 대박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홍성민 선생님이었습니다.